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하고 쓸만하고 바른 의학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 김 건강TV.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주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비드 백신 일문일답,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코비드 백신처럼 빵빠레를 크게 울리고 태어난 백신이 없죠. 게다가 많은 걱정, 오해, 의혹, 괴소문까지 인터넷이 있어서 지식이 보편화되고 민주화된 것은 참 좋지만 그와 함께 또 다른 잘못된 소문들도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오늘 방송을 잘 시청하시면 궁금증이 풀리고 또 오해가 해소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작용까지 말씀을 드렸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고. 질문 6번째, 백신 너무 급조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신 만드는데 10년 걸린다 이러더니 어떻게 1년도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백신이 한꺼번에 나오느냐. 급조란 말은 아마 빨리 하느라고 건너뛰고 날림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만들었지만 급조된 것은 아닙니다. 요즘 미국에서 놓는 파이저 모더나 백신, RNA 백신, 이번에 사람에게 처음 허가된 백신이지만 그 기술은 이미 30년이 넘은 기술입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나 잔슨앤잔슨 같은 벡터 백신은 이미 40년이 넘은 기술입니다. 이미 옛날에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광견병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에 다 쓰려고 다 개발된 기술인데 백신이 필요가 없어서 쓰지를 않았을 뿐이죠. 과학기술도 그렇고 이번에 이렇게 백신들이 빨리 나오게 된 것은 지난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퍼레이션 월프 스피드, 초고속 작전 혹은 전광석화 작전이라는 플랜을 가지고 여러 부처가 협력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제약회사들에게 지원을 해서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죠. 심지어는 국방부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래서 민, 의, 관, 군이 합칠 때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번에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과정을 생략하거나 임상실험을 할 때 사람들의 수를 줄여서 하거나 그런 일 절대로 없이 제대로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질문. 코비드 백신을 맞으면 우리 유전자에 변형이 일어난다는데요. 백신을 조금 아는 것으로 생각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서 누가 이런 말 할 때 꼭 제가 하는 말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 DNA, RNA, 단백질, 이 순서를 아셔야 돼요. DNA, RNA, 단백질, 이것이 생물학의 기본입니다. DNA는 유전자죠.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여기서 RNA를 만들죠. RNA는 전령 혹은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핵에서 DNA가 RNA를 만들면 RNA가 이 정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원형질로 가서 세포질로 가서 단백질을 만들죠.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혹은 또 이런 면역의 세포의 경우에 항체를 만드는 이 순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정보는 바이러스는 그 안에 RNA를 갖고 있든지 DNA를 갖고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자기 유전자로 갖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은 RNA 백신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시는 대로 RNA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유전자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뿔단백질, 항원 뿔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RNA 백신은 이 부분의 정보를 그대로 합성을 해서 많이 대량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주입을 시키면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 몸의 세포질에서 뿔단백질을 많이 만들죠. 그러면 그 뿔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또 우리가 만들어서 나중에 코로나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이 항체가 그 바이러스에 붙어서 이제 무력화시키는, 이것이 이제 면역인데,
보시다시피 RNA 백신은 내용물이 우리 핵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RNA니까 그냥 세포질에 머물고 있으면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와 섞일 일이 전혀 없죠. 자, 그러면 벡터 백신은 어떠냐? 아스트라제네카 또 잔슨앤잔슨 백신. 이것은 그 안에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DNA가 우리 핵으로 들어옵니다. 어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림에 보시면 아까 뿔단백질을 설계하고 있는 코드를 RNA를 DNA로 바꿔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합성할 수가 있어요. 왜 바꾸는가 하면 DNA는 안정돼 있고 운반과 보관 그러니까 아주 쉽죠. 그리고 오래가고 RNA 백신, 모더나, 파이저 얼려야 되고 아주 복잡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와 반대로 잔슨앤잔슨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벡터 백신은 보관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DNA를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무력화된 바이러스에다 집어넣어서 얘는 운반자 역할만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제 이 DNA가 우리 핵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RNA를 만들고 순서 아시죠? DNA, RNA 그리고 RNA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뿔단백질을 만들고 그 이후는 RNA 백신과 이제 똑같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바이러스들과 함께 살고 있죠. 바이러스가 무수히 많고 많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이제 감기를 예로 들어 봅시다. 감기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데 아데노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아데노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 안에 유전자가 DNA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아데노바이러스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 몸에 세포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핵에 그 자기네들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유전자 전체를 다 집어넣어서 그거를 마구 복사를 하죠. 바이러스가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그 난리를 이제 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픈데 여러분 감기에 걸려 보셨죠? 감기에 걸릴 때마다 아이고 이제 바이러스가 내 핵에 들어와서 그 유전자를 복사를 하니까 아이고 내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걱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왜 안 하셨어요? 모르니까 안 했죠. 그리고 생각도 안 했으니까.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왜 안 하세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죠. 바이러스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 몸을 드나들면서 자기네 전체 유전자를 다 복사를 하고 도둑질을 할 동안 우리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신으로 맞는 이 핵산 물질은 아주 짧은 그 뿔단백질에 관한 그런 DNA예요.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뭐 상식에 속한 일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누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섣부른 지식으로 사람을 오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의사한테는 직접 묻지는 않지만 누가 그러던데요?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백신의 마이크로칩, 액체로 된 칩이 있어서 이제 우리를 감시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또 이 백신은 낙태된 태아의 물질을 가지고 만들었다. 뭐 이런 어디서 나온 소문인지 모르겠어요. 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이 백신을 만들어서 닥터 파우치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병 주고 약 주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생각들. 이런 어리석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해도 믿지도 않을 거고. 자, 그 다음에 9번 코비드에 감염되었던 사람도 맞아야 합니까? 네. 코비드에 감염됐더라도 90일 지난 이후에는 백신을 맞으라고 권장을 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코비드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는데 그 자연 항체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 자연 항체보다는 백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항체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비드에 감염되신 분들도 안전을 위해서 다시 맞으셔야 하지요. 그 다음에 10번 변이된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나요? 요즘 바이러스 변이 많이 들으셨죠?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이런 데서 변이됐다. 바이러스는 늘 변이하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런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백신들이 이런 변이된 바이러스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도 밝혀지겠지만 적어도 최근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것에 따르면은 적어도 파이저 백신을 완벽하게 맞은 사람은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항체들을 잘 생성을 한다. 이런 좋은 소식입니다. 또 앞으로 변이된 바이러스가 나오면 거기에 딱 맞는 백신을 개발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요즘은 RNA 백신, 벡터 백신이 처음부터 다시 다 바이러스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합성해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인류가 바이러스에 대해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11번 백신을 맞았는데 왜 거리두기 마스크를 해야 하나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단기적인 이유와 장기적인 이유. 단기적인 이유는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한 2, 3주 이상 걸리겠죠. 그래서 그동안 혹시 감염되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고, 장기적인 이유는 이 백신들을 만들 때 이 백신을 맞는 사람이 코비드 병에 감염이 돼서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느냐 아니면 괜찮느냐 이거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95%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 맞은 사람은 병원에 안 갈 확률이 95%라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백신을 맞았을 적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내가 혹시 무증상으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했죠. 그래서 확실하게 모르니까 방역수칙 준수하시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얼마 전에 미국 보건당국에서 발표하기를 백신을 확실하게 맞은 사람은 코비드 양성 환자와 접촉을 해도 격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편리해진 삶이죠. 그래서 백신 맞으면 여러분 VIP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기타 질문들 얼마나 자주 맞아야 하나요? 보니까 이거 일생에 한 번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년에 또 맞냐 언제 맞냐 그것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앞으로는 독감 예방수사처럼 여러 변형된 종류의 바이러스에 맞는 그 맞춤 백신이 나올 것입니다. 여름이 맞는 독감 바이러스는 적어도 서너 개의 그 종류에 맞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2번 맞지 않고 1번 맞아도 되나요? 특별히 RNA 백신 그렇죠? 자, 여기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NA 백신 2번 맞으면은 95%가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1번 맞으면은 80%가 예방이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백신 약이 2,00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2,000개를 가지고 1,000명에게 2번 줄 수가 있고, 그렇죠? 1,000명에게 2번 주면 95%가 예방이 된다는 얘기는 이 1,000명 중에 950명이 이제 보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2,000개의 약을 그냥 한 번 2,000명에게 다 주면 80%가 보호가 되니까 1,600명이 보호가 되죠. 그래서 950명 보호되는 것과 1,600명 보호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제 백신이 그렇게 조달이 원활하지가 않고 앞으로 필요하고 이럴 때 어쩌면 2번 놓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한 번씩 다 주고 또 그 다음에 빨리빨리 나중에 백신이 나오면은 몇 달 후에라도 다시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침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속았다 우리를 기만했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딱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백신을 맞고 다음에는 다른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이번에 RNA 백신 맞고 다음에 벡터 백신 맞고 이래도 되나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제 알려질 것들인데 오늘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백신은 효과적이고 백신은 안전하고 백신은 우리가 코비드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머리 굴리지 마시고
여러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차례가 오면 꼭 찾아서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VIP가 되죠. 백신 안 맞고도 VIP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 인펙티드 퍼슨이 되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제가 살 길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 코비드를 이기고 우리 건강한 정상적인 삶을 다시 곧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